당신이 연애에서 계속 실패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모르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들 말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파헤쳐서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치의 역설이라는 현상인데요.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전혀 필요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비싸고, 반면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죠. 이것이 바로 희소성이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진들이 진행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동일한 제품을 두 그룹에게 판매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언제든 구매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한정 수량이라고 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정 수량이라고 들은 그룹이 무려 3배나 더 많은 구매 의향을 보였거든요. 이 원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착한 남자들이 항상 뒤처지는 걸까요? 그들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반면 나쁜 남자들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희소성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착한 남자도 희소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어요. 당신이 관심 있는 여성이 파티에서 여러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포기하거나 경쟁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현명한 선택은 다르죠.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러 가거나 음료를 가지러 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러 가세요. 이때 핵심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동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녀 주변의 다른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당신만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이는 그녀의 뇌에서 이 사람은 다르다는 신호를 발생시켜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연구진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특정 인물이 항상 온라인 상태라고 알려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인물이 가끔씩만 접속한다고 했죠. 몇 주 후 결과를 분석해보니 가끔 접속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와 관심도가 현저히 높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희소성과 무관심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희소성은 가치가 있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무관심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하는 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나에게 내 시간과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태도예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 효과인데요. UCLA의 사회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연구진들은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계속 부정적인 평가만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핵심인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보였어요.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가장 호감을 느낀 대상은 세 번째 그룹, 즉 처음에는 차갑다가 나중에 따뜻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처음부터 친절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뇌는 변화와 성취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부정적이었던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이를 자신의 성취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꿨다는 느낌이 강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해요. 처음에 너무 부정적으로 행동하면 상대방이 아예 포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핵심은 미묘함입니다. 완전히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무관심하거나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관심을 보이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지만 특별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되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연락도 바로바로 답하지 않는 식으로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변화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에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면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대신 그녀의 어떤 특별한 면을 발견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는 식으로 접근하세요. 처음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대화해보니 정말 흥미로운 분이네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볼 원리는 물리적 근접성의 힘입니다.
MIT에서 진행된 유명한 기숙사 연구가 있어요. 연구진들은 기숙사 거주자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 가능했지만 그 정도가 놀라웠어요.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과 친해질 확률은 41%였습니다. 2칸 떨어진 곳은 22%, 3칸 떨어지면 16%, 4칸 떨어지면 10%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으로도 인간관계의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물리적 근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의도적으로 접점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스토킹과 자연스러운 만남의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정을 미리 알아보고 따라다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또 다른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나 활동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그녀가 요가를 좋아한다면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독서를 즐긴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 만나면 자연스럽고 공통 관심사도 있어서 대화 소재도 풍부해집니다. 네 번째 원리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이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발견한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프랭클린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호감으로 바꾸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작은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실험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비판적으로 행동하도록 했어요. 실험 후 참가자들의 감정을 조사해보니 친절하게 행동한 그룹이 상대방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인지 부조화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행동했다면 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를 연애에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들을 하세요. 펜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시간을 물어보거나 길을 물어보는 식의 아주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조금 더 큰 부탁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부탁의 크기예요. 너무 큰 부탁을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작은 부탁은 효과가 미미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지만 해주고 나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좋아요.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모의 과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달라요.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매력도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수백 명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고 매력도를 평가하게 했어요. 그 결과 매력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자세, 깔끔한 외모, 잘 맞는 옷, 밝은 표정, 건강한 체중 등이 유전적 특성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특히 자세의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턱을 살짝 들었을 때와 구부정하게 있을 때의 매력도 점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는 자신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좋은 자세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더 자신감 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체형에 잘 맞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매력도가 크게 상승해요. 특히 남성의 경우 잘 맞는 셔츠와 바지가 체형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큽니다. 개인 위생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예요. 매일 샤워하고 양치질하고 적절한 향수나 데오도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어져요. 운동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근육질 몸매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건강해 보이는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형뿐만 아니라 피부 톤, 자세, 자신감까지 모두 개선시켜주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호환성이에요.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후각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요. 코는 단순히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페로몬이라는 화학적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 페로몬을 통해 상대방의 유전적 정보, 건강 상태, 심지어 면역 시스템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스위스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남성들이 며칠간 착용한 티셔츠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냄새가 가장 매력적인지 평가하게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과 MHC 분자가 다른 남성의 냄새를 선호했거든요. MHC는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 복합체인데 서로 다른 MHC를 가진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는 더 강한 면역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즉, 여성의 후각 시스템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후손에게 유리한 유전적 조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유전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완벽한 전략을 사용해도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유전적으로 호환되는 사람과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첫 키스예요. 키스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복잡한 화학적 정보 교환입니다. 입술과 혀를 통해 상대방의 호르몬 상태, 건강 상태, 유전적 호환성을 확인하는 거죠. 많은 여성들이 첫 키스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키스할 때 뇌에서는 엄청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강렬한 감정을 만들어내죠. 이때 호환성이 맞으면 중독에 가까운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되고 맞지 않으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연애의 성공은 과학적 원리들의 조합이에요. 희소성을 만들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물리적 근접성을 확보하고 상호성의 법칙을 활용하고 외모를 최적화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생물학적 호환성은 운의 영역이죠.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수록 유전적으로 호환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앞서 말한 과학적 원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